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 이렇게 누르시면요. 유튜브가 나와요. 그러면 뭐 지금 동영상 실시간 이제 방송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단기 더블 종목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HMM 뭐 엔캠 이 부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 들으셔야죠. 이거 안 들으실 거예요. 어? 저는 이걸 왜 안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들으시고 전략 부분 새롭게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세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이제 불기둥 AI 검색기 마스터 같은 경우도 뭐이 부분도 이제 마감 다 돼가지 않나요? 그리고 윤정도와 함께 하시려면은 윤정도와 함께 하시려면은 이제 VIP 요 부분의 상품도 가격이 이제 좀 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윗방향이고 무조건 뭐 1월에 2,700, 800, 뭐 3,000 넘어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지난주에 7.3% 오르고 오늘 또 추가 1% 급등이었거든요. 어휴, 뭐 6개월 만에 8%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흐름이 나와요. 우리도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가지시고 전화 지금 하세요. 뭐 전화부터 하셔야죠. 전화 하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는 뭐 야간 무료 방송 이게 아니라 내일 당장 수익을 내셔야지. 뭐 야간 무료 방송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어? 수익을 내셔야죠, 수익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부터 한번 쭉 놓고 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엔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흥하 해운, 엔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흥하 해운 이 네 종목도 전략을 꾸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제주 반도체하고 또 한글과 컴퓨터의 단일가 매매 지정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놓고 보셔야 되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도 뭐 궁금하실 수 있고요.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우리 쪽 종목이라고 한다면 같이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키리우스님은 독립을 하셨어요. 지금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를 잘하고 계세요. 계좌 수익 연단위 기준에 이런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결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PDF 파일 올려놔 드렸어요. 각 채팅방에 PDF 파일 올려드렸다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쭉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키리우스 드림. 이런 분들처럼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수익 내시고 문나님, 무한 수익 선생님, 손글씨로 이렇게 다 글씨 써가면서 공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 에코프로 BM의 225%, 에코프로 52%, 뭐 포스코 케미칼 155%, 롯데정밀화학 32% 이게 우순 수익 아니죠? 이거 무슨 수익이에요? 케빈 선생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50%, 포스코 스틸리움 100%, 포스코 엠텍 이거 뭐 2023년도 상반기 7월 26일까지 이 어마어마한 수익들 이걸 못 잡아내는 것도 바본 거죠. 올해는 올해대로의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하셔야죠. 그리고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 7,700만 원 46% 수익, 포스코 덱스 48% 수익, 또 하이닉스에서의 또 수익 범위, 주력에서 이런 수익 다 잡아내시니까 그 이후에 또 흐름들도 가져가시죠. 오산 선생님, 하이닉스 뭐 포스코 DX의 수익,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의 수익, 이런 수익들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수익이 어려우시다 하시면 지금 이 수익을 올려주신 분들이 다 유료 회원님들이시잖아요. 적절할 때 기준에 그 수익 내고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고 리딩 받은 지 6개월 만에 1억 원금 회복했어요. 손실 부분. 다른 데서 엄청나게 손실 보시고 오셔서 원금 다
회복하고 지금 이런 데서 한 방에 다 회복하는 거지. 주력주를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포트폴리오 주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또 케빈 선생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스페타시스, 하이닉스 주력의 기준에서요. 그럼들. 또 이번에 포스코 인터 이번이 아닌가요? 얼마 전인가요? 2,000주 편입했는데 61,000원 살짝 밀리는 데서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셀트리온 제약 1,200만 원 계좌 한 달 안 돼서 더블 수익 났습니다. 7월 7월. 이 불장이 또 올 거냐? 오구도 남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니케이가 일주일 동안에 7.3, 오늘 1%, 8%, 9%까지 폭등. 그 흐름이 우리나라가 이격이 발생돼 있었잖아요. 그 이격 발생돼 있는 만큼의 수익 범위로 다 형성이 된다니까요. SN 같은 경우에 21년도 5월부터 가지고 왔죠. 21년 5월부터. 3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만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15만원의 전량 차익 실현.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최근의 흐름이죠. 두산 로보틱스까지. 두산 로보틱스 4만원대 포착 검색기에. 그리고 5만원대 후반에 교육 2%, 6만원에 5% 단기 공략, 그리고 8만원에 10% 비중 확장, 그리고 1월 달에 비중 5%로 다시 줄여놓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11월부터 해서 297%, 12월부터 하면은 100% 더블 이상. LS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더블.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굉장한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멈춰 있죠. 태민 선생님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지금 태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 DB하이텍에서 배당만 2억이면은 이 당시 기준에 60억 정도 사셨나? 그렇게 해서 배당만 2억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이제 빠져나왔죠. 하루에 2,300만 원짜리 일주일 빌려서 여행 다녀오셨다고. 뭐 원체 자산가예요. 단타 치는 금액에서의 수익 범위만 이렇게. 아니 이런 수익들을 왜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시면 되는데, 케빈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진입 방법,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니 대표님이 매수 매도 사인 주기 전에 자동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모든 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왜 못 따라 하십니까? 정형 포트폴리오까지 100% 오픈해놨는데, 톡방에 공지에 또 그걸 쉽게 찾아놨는데 왜 정회원인데도 그걸 못 하십니까? 그거부터 해서 무료 회원님들도 싹 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 계좌 수익들 또 이렇게 올려주시잖아. 아까 보셨던 그 내용, 케빈 선생님 계좌 내용. 자, 제주 반도체 들여다 볼 거예요. 이거 쭉 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계좌도 쑥 보고, 황태자님의 이런 계좌도 쑥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주 반도체 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 종목도 보고. 한글과 컴퓨터는 기존에 녹화한 거 올려드릴 거고, 제주 반도체도 녹화한 거 올려놓을 텐데, 오늘 좀 많이 특징이 있어서 1조 미만이지만 뭐 변동성 매매 하실 분들 보시라고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문나님 같은 경우도 대단했죠. 수익 단기 종목으로 3개월 만에 시대 3분의 1 수익 났어야 했는데 6개월 만에 더블 났어요. 3억에 더블 났습니다. 6개월 만에. 3억에 6개월 만에 더블. 수익이 목적이지 원금 회복이 목적이야? 근데 이 정도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매매쌤 받으셔야 돼. 문나님이 윤정두한테 배워서 이렇게 공부하신 거지, 문나님 스스로 나 혼자 독학해서 대박 났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럼 윤정두의 기준에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전략?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략 그대로. 이런 수익을 왜 못 내냐는 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까 말씀드린 그 키리우스님. 뭐 대단합니다. 공부라는 공부는 다 했을 거예요. 1탄부터 5탄까지. 이 1탄부터 5탄까지라는 부분,
이 1탄부터 5탄까지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프리미엄 교육에 1탄부터 5탄까지 VVIP 회원이신데 550만 원 내고 다 들었어요. 9시간짜리 5개 다 들으셨어요. 응? 이게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요? 이거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이 쇼핑 나오죠? 이 쇼핑 누르세요. 윤정두 검색하신 다음 쇼핑 누르면은 윤정두 관련 상품이 이렇게 나와요. 쿠팡, 뭐 티몬 이런 데서 사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기간이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공부하시겠다는데 윤정두가 뭘 못 드리겠어요. 종목 검색기를 만든 수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 다. 그러니까 윤정두와 함께 하시려면 지금 전화하시려니까 뭐 지금 담당 직원 주무시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계상초부터 오늘의 기준처럼 엔캠, 카카오페이 뱅크 실질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 그리고 흥하여원의 전량 차익 실현 교육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죠. 왜 이거를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이걸 왜? 놀파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에코프로 비중 70주 에서 100주 채우고 존버 들어갑니다. 300주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6일 그러니까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 얼마나 행복해. 우리는 악을 쓰고 차익 실현했죠. 7월 26일 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9시간짜리 5강을 이렇게 다 들으시고 하소부덕 선생님이 아마 마지막이실 거예요. 대표님 리딩 아니었으면 5% 수익에도 흔들리고 팔을 고마 했을 텐데 어제 저는 3개월 만기돼서 5개월 연장했습니다 했는데 펜트하우스 구입이 꿈입니다 했는데 결론은요 6개월 동안에 리딩 듣고 그러니까 8개월 가입하셨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트하우스 계약하시고 돈 넣고 나머지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묶어주세요. 나중에 들어올게요. 얼마나 못 들어줘요. 한 분 한 분의 그 스토리 내용들이. 예? 검색기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나와주는데 자 한번 볼게요. 검색기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방송에서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걸 아니 보니까 무료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야. 어? 그 우리 직원분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쭉 봤더니 예? 종목 검색기 신청하셨죠?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끝. 그리고 동영상 톡 던져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아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야. 뭐 종목 검색기 대박이라면 막 개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HD 현대인프라코어요. 우리도 이거 고생 많이 했었는데 비중을 아름아름 이제 줄여드린 기준인데 그거 같이 볼게요. 제주반도체 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먼저 볼게요. 제주반도체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보고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우리도 굉장히 좀 실패가 된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차익 실현을 권해드리지도 않고 차익 실현할까요 하면은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완전히 속된 편으로 막살이 나버렸어요. 붕괴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 단가 8,000원 수준에서부터인데 위에서도 따라 붙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오버슈팅이 하루 나온 건데 그 하루 그 기준의 흐름에 따라 붙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수급 부분이 좀 많이 꼬여졌습니다. 얘가 이제 그 유통 물량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매집된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의 흐름에서는 오버행 이슈도 좀 계속 있었거든요.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 그 물량도 출하됐고 주식수는 이제 2억 주 기준인데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1,500원이시면은 손실폭이 지금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수반되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매각이 됐었잖아요. 매각이 되고 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 수급 범위가 이제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형성돼 있을 당시의 기준에
여기까지 계속 이제 매수의 기준인 거죠. 수급이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왔었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20%에 달하는 이런 그 장내 매수의 기준 매집은 진짜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제 이 분할하고 두산그룹주에 합병이 되고 분할하고 띄어내서 이제 매각이 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 수정주가 이제 다 적용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수급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시장도 조정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과도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고평가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뭐 저평가의 기준의 인식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꼬여진 부분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 좋다, 좋은 종목이다,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1조 5천억까지 깨져 내려와 있지만 PER이나 PBR로 놓고 봤을 때 전혀 뭐 문제될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보호회수 물량에 대해서 그 물량이 뭐 출회된다라든가 이런 이슈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뭐 시장에서 일정 범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물량 때문에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은 검증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급 부분도 이제 일정 범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지금 뭐 수급도 다소 꼬이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그 종목 자체를 일반적으로 한 8,000원대에서부터 이제 계속 접근 범위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따라붙었고 특히 이제 요자락까지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되돌릴 때 이럴 때에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장기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맞아버렸어요. 이렇게 맞은 과정 속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였고 또 맞고 난 이후에 지금의 기준에서도 비중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D 현대인프라코는 최대 5에서 10%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5에서 10%까지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다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랑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완성차의 기준에서 실질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의 저평가 상태 기준이 되는 거고, 그죠? 저평가 상태. 여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23년 1위 사상 최대치 실적이며 또 영업이익 우리나라 1위이고 그 규모가 이제 뭐 15조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아도 영업이익 2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그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수급이 꼬여진 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유통 물량도 뭐 거의 없죠, 사실. 대주주하고 외국인 또 기간 빼고 나면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HD 현대인프라코는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일단은 오버행 이슈 부분에 대한 물량들 그건 뭐 거의 소진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줘야 되는데 수급도 꼬여진 흐름인데다가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IT하고 자동차를 놓고 볼 때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번 달에 자동차를 25%까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완성차의 기준에. 근데 이번 달에 뭐 어찌됐건 뭐 시장 지수도 밀렸지만은 자동차도 크게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죠, 자동차도. 근데 그 IT의 비중을 지금 사실상 50% 이상, 55% 그 이상으로 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를 더 무게감을 두고 자동차를 이제 2순위로 두는 이유가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야 아무리 좋아. 뭐 현대차가 작년에 영업이익 1위를 냈고 굉장히 저평가고 제일 좋아. 그런데 메이저의 수급이 정체란 말이에요. 매도는 아니에요. 작년 1년 동안의 매집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수반하면서 윗방향성을 주지를 못하다 보니 좋은 건 알겠지만 일단은 2순위로 비중을 내려놓자. 그럼 현대인프라코어는요. 현대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종목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크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원체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었고 원체 단기 수급이 급격히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 붙었는데 아니 뭐 크게 걱정 없습니다. 자동차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어? 결국은 여기도 이제 5에서 10% 비중을 잡아들인 건데 일단은 실패된 건 실패된 거고 살아남을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우하이텍 등 현대인프라코어 등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저평가 양쪽 다 저평가 인식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하이텍은 수급이 꼬여져서 튀어나온 건 없고 얘는 이제 일부 수급이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제 보호해수 물량 풀린 부분의 오버행 이슈 부분의 물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은 잡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 대비해서의 흐름에 또 지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입니다. 이게 뭐 여기는 무조건 지켜집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심리적으로 명목 가격 7,000원에 하방이 잡히는구나.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 정도 수준인 거고 만약에 문제 있는 종목이라면 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 있는 종목이면 여기도 그냥 주구장창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저평가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멀쩡하다면 과도하게 좀 눌려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지금 다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잖아요. 유럽, 미국, 일본까지 싹 다. 그래서 그 흐름처럼 우리나라도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도 정상적인 흐름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얘를 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1,500원이시면 25% 정도 손실이신가요? 굉장히 큰 손실이신데 저라면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변동성 있는 종목 매매하세요. 그게 아니라 IT의 기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부러뜨려 놔야죠. 여러분들이 실질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대비 얘네들이 월등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 시장 14%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얘는 35.6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안 갖고 계시죠? 원래 이 삼성전자 매매하시러 들어왔다가 윤정도 나부랭이 같은 애들이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니까 이상한 종목 사서 낭패 본 거 아닙니까? 얘가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지금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거는 공지사항에 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또 유튜브 가시면 영상을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아주 깊이 있게 영상을 올려놔드렸어요.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52주 고가 랠리를 주는데 수급과 그리고 거래가 이제 지금 뭐 1월 들어서 좀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수급과 거래가 나쁘지 않게 형성되면서 거래량으로 보시지 마시고 거래 대금으로 좀 이왕이면 놓고 보시고 거래 수반될 때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준에 실적 혹은 업황 개선, 실적 업황 개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의 기준이 아니라 대형주,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 그 업황이 개선되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메이저들의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그리고 대주주의 물량이 87%가 넘어요. 외국인과 대주주가 87%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 지분 개뿔 없어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동학개미가 때려서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삼성전자 뭐 400조가 넘는 종목에 개인들이 뭐 2조 샀어 3조 샀어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그 흐름이 아니라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증시가 폭등 내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이끌어주는 게 IT란 말이에요.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MS가 넘겼어요. 그 MS가 반도체랑 직결되진 않지만 지금은 직결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쪽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폭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장 단순합니다. 그냥 뭐 작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다진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바닥을 다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작년 그냥 1년만 놓고 보시더라도 순매매 금액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에
가장 많은 매집, 쌍끌이 매집이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얘네가 1, 2, 3위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1위예요. 외국인들이 4% 샀어요. 기간이 0.4, 0.5 정도 매도가 있어서 쌍끌이에서 안 보일 뿐이지 메이저들은 벌써 이미 실적이 돼 있는 쪽, 이런 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시세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지금 조금 전에 일본 증시 얘기했잖아요. 8일 만에, 6거래일 만에 8%, 9% 움직였다고. 이게 삼성전자 75% 오른 거고요. 11주 동안에 오른 거예요. 11주. 3달이 채 안 돼요. 이게 75%입니다. 이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가 다 이렇게 올랐어요. 70에서 100% 이상. 시장은요, 44%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기준에 44%면요, 얼마예요? 2,500 곱하기 40만 원, 1000포인트예요. 그럼 1100포인트라는 얘기야. 44% 오르면. 그럼 예를 들어서 3월달까지, 농담이 아니라 3월달까지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흘러가서 44%, 40% 올라서 3,600 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이 우리나라 환산지수로 다 그렇게 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항상 똑같이 2015년 12월 금리를 2015년 12월에 올리거든요.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 다 죽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데 지금 보면 무슨 정신 나간 애들도 아니고 방송 나와서 금리 인하 언제, 금리 인하 언제, 이 정신 나간 애들, 그렇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하고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면 시장이 살아나 있겠어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못 견디고 결국 금리를 내립니다. 내리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터지면서 바닥금리까지 내려오죠. 그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부양책이 나오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니까 광의 통화가 증가하고 M2가 증가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고, 요때의 흐름이 44%. 이때 당시에도 뭐라 그랬어요, 다들. 이렇게 깨져 내려갈 때 윤정도는 엄청난 기회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지는 몰랐지만은 사스라든가 메르스가 만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기회다. V자형으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눌리니까 다들 좀비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시장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했죠. 윤정도만큼만 주력주 잡아놓고 대형주 잡아놓고 대박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기점에서부터 같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했던 미국 빨간색 다우지수만 더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움직인 거고, 나머지 검은 색깔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캔들이죠. 다 같이 움직였어요. 요때 조금 이격이 있었고 똑같이 갑니다. 저점이든 고점이든 똑같이 가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만 이렇게 정신 나간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작년 요맘때 다 넘긴 겁니다. 프랑스 까크, 영국의 FTSE, 독일의 닥스, 유로 50 전부 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지금 대략 한 우리나라 지수 한 사람은 3,400포인트 이상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검은 색깔이잖아요. 검은 색깔 고점 요 똑같이 비슷하게 다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든 어디든 다 요 지점에서. 저 이후에 요 기준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다시 2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럼 3,300 곱하기 20%면 얘네는 거의 지금 한 4,0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이제 미국 쪽의 기준이 다우가 이제 넘긴 거고, 나스닥이 1년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고 랠리가 지난해 나왔고, 아직 사상 최대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 돌리면 사상 최대치고. 지금 이러한 흐름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여기가 있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여기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 지수를 누가 견인할 거냐를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이격이 발생됐는데 왜 우리만 못 갔니라고 했을 때
한동안 단어를 안 쓰다가 요즘에 다시 쓰는데 정정불안이라고 그러세요. 농담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사망했을 때라든가 불확실성 확대될 때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아베 살아있을 때 집권 여당 일본의 집권 여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그렇게 돼서 안정화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이 많고 어수선한 부분이 있죠. 저는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봐요. 옛날로 따지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군부 독재 시대나 이럴 때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겹쳐져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역대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이격이 이렇게 크게 발생된 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파르게 따라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내려올 이유는 없고 가파르게 이제 따라붙습니다. 이거는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강세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가장 많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들어왔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 순위가 사실 LG화학이에요. 셀트리온이 합병돼서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위에 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물론 우리도 지금 셀트리온 갖고 있고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어디에? 시가총액 3위. 최소 자력으로 올라가야 돼. LG엔솔이 폭락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자력으로. 저평가인데 이거 저평가니까 갈 거야.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저평가인데 언젠간 가겠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저평가의 기준에 메이저의 수급까지 들어와서 메이저가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메이저가 안 나가야 돼. 지금 보시면은 메이저가 들어와서 안 나가잖아. 어디 나갔어요? 현대차 어디 나갔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얼마나 미끄러졌다고 7% 밀렸어. 하루에 8% 10%도 얘도 변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맨날 행복한 거야. 야 오늘은 좀 힘들어도 야 미국이 야 일본이 야 유럽이 야 그럼 어차피 우리도 들어올리는데 야 들어올리면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지 야 얘들 빼고 누굴 들어올려 막말로 윤정두가 개 뛰니까 얘기하는데 개 거품 만들면서 들어올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G 엔솔이 연단이 흑자전환, 영업이 흑자전환 된 거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확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92년 이후에 처음으로 LG엔솔이 영업이 흑자전환이 된 거예요. 2020년에. 그래서 부랴부랴 물적 분할을 한 겁니다. 적자인데 물적 분할은 불가능하죠. 바이든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 덕분에 2차 전지도 실질 배터리 3사가 대박을 터뜨린 거고.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테마 형성인 거고 그 거품 빠지면 이제 나중에 진짜 거품 무는 분들 많이 생기죠. 박순혁이나 선대인 그런 애들은 다 잡아다가 빨가벗 껴가지고 피해를 줬으니까 걔네들 거 다 뺏어가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현대 현대인프라코어는 사실 우리도 고생을 했고 윤정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방금 말씀 주신 가격. 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돌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장 상황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근데 다만 지금의 기준은 우리가 항상 그 교육을 해드릴 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고 그 당시에 이제 유지했던 범위 기준은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야 돼요. 수급 범위 두 가지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메이저의 수급이냐 혹은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는 일단 수급도 일부 꼬여 있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수급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나빠서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플러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셨다가 말 그대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 추이 추세가
형성되는 흐름이 다시금 나와준다면 이럴 때처럼 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그 흐름들. 여긴 지금 5MA, 20MA 거래량을 못 넘기고 앞에 거래량을 못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 있는 물량 정리. 아, 나는 비중이 적어요. 뭐 5%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좀 포트폴리오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중기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권해드리는 거는 정리. 아시겠죠? 김기훈 선생님?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나도 뭐 종목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현대 인프라코어가 2억주인 종목인지, 또 대주 지분은 얼마큼인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야지. 포탈에서 뒤지면 나오는 내용 가지고 이게 끝내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가는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게 됐을 때 대처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대처가. 그러니까 흥하용 같은 경우에 고점 찍고 붕괴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지금 예멘 반군하고 난리가 나서 내일 폭등 나올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액티브 애들 들어와서 변동성 주고 금요일날 뭐 400만 주 사면서 1.5% 이상 사면서 들어 올려서 상한가까지 잡아주고 했다면 오늘 같은 날 들어 올린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때 꼬리 달리면은 전량 팔아야 되는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확장되고 거래대금 터지고 오버슈팅 나오고 정점 인식이 잡히면 기술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시겠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 사이트에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 전략들 뭐 HMM 해운주들 HMM 우리는 HMM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지금 거래가 둔화돼서 11,000원 넘기고 꼬리 달리면 정리하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하여온 오늘 뭐 전량 매도의 교육을 해드렸고 엔캠으로 지금 52주 또 신고가의 수익 뭐 수요일날 접근해서 목요일 금요일 추가 편입하고 신규 편입하고 그리고 오늘 또 강력하게 편입 기준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결론은 이제 엔캠의 기준과 뭐 대한해운 이런 쪽의 기준 전체를 다 놓고 보실 수 있다. 그거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페이지 오셔가지고 윤정도 함께 하고 싶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아침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또 들쑥날쑥 바뀌잖아요. 귀도 얇아지고. 주식시장에 계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앞부분에 이런저런 간단한 내용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도 보여드렸고 또 HD 현대인프라코 문의를 주셔가지고 기존의 우리 종목인데 우리도 굉장히 낭패를 보고 마지막에는 뭐 손실인 거죠. 손절인 거죠. 손절을 하고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부정적이 아니죠. 손절을 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업체인 것이 아니라 저평가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다소 꼬여 있고 시장도 녹록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래가 터져지고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정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까지는 멈춰서 대처를 하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영상을 하나 먼저 잘라 놓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예, 김기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주반도체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